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2월 13일 녹취록, 그걸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공개를 해서 그 문제를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9시 뉴스에 KBS가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그 사과 방송은 18일 전날 9시 뉴스에서 했던 내용을 만 하루 만에 사과하고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을 한 얘기가 됐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KBS가 18일 그 뉴스9에서 보도한 그 내용은 2월 13일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거든요.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그 확인했다는 근거가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만났을 때의 대화에서 그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이 두 사람이 그 이후에도 뭐 전화나 이런 지속적인 접촉을 가지고 만약에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그 대화 내용뿐만 아니고 지속적인 접촉을 했던 상황까지도 모두 다 이제 입증이 돼야, 거기서 공모가 안 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이제 그 아마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2월 13일 날 대화 내용에서 그랬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을 딱 공개하니까 KBS가 더 이상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잃은 것이죠. 그래서 뭐 정정 및 사과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KBS가 18일 저녁에 9시 뉴스에 보도를 한 이후에, 그 어제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KBS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KBS가 왜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 누구 말을 듣고? 그런데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동재 기자 측하고 검찰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동재 기자 측이 이걸 줬을 리는 없죠. 그렇죠? 주더라도 주었다면 아마 풀텍스트를 줬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기사를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왜곡 곱하기 뭐 5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흘렸거나 아니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었거나 뭐 이럴 텐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검찰이 영장 내용에 이렇게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여하튼 검찰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과연 기사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제가 막 억지로 엮어서 보자면 아마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대화 내용 중에 그 이동재 전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 이사장이 그 강연 같은 걸 해서 3천만 원씩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어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뭐 강연했다는 거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 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 주가 조작 차원이잖아, 그러니까 취재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정치권 로비,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뭐 이런 것들을 공모했다 그러는데, 주가 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한동훈 검사장 이 생각 속에는 주가 조작 차원? 그건 별거 아니야, 신라젠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에 비하면,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KBS가 보도한 근거로 보면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한동훈 검사장의 그 코멘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뭐 주가 조작 뭐 강연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이동재 전 기자가 아니 이것 때문에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한테, 옥중에 있는 대표한테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격려성 차원에서 덕담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충분히 문맥상 될 수 있는데, 요 두 가지를 중간 거 다 빼고 그거 주가 조작 차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요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라는 것도 빼고 한 건 걸리면 되지의 톤을,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제 녹취록으로 보니까 이런데, 만약에 실제 육성으로 한 것을 보면요, 똑같은 단어도 어떻게 발음과 인터네이션을 달리하느냐에 따라서 격려성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덕담성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거를 거두절미하고 중간 거 다 자르고 해서 공모했다 이렇게 했을 소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썼다. 그래서 KBS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 그 다음에 이동재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 관심 없어.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이렇게라고 말한다. 이 전 기자가 유 이사장의 신라젠 강연 등을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 조작 차원이잖아. 라고 답한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을 보면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 관련 내용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총선, 검찰총장, 야당에 대한 언급 자체도 전혀 없었다고 이 전 기자 측은 주장했다. 또 이 전 기자가 신라젠 관련 취재를 언급하며 이철 전 VIK 대표 등에게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라고 답했다는 부분이 공모와 관련해 거의 유일하게 영장 범죄 사실에 담겼다고 공개했다. 이 말 한마디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 덕담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동재 전 기자 측과 한동훈 검사 측의 반론, 이걸 충실하게 보도를 해준 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자, 그러면 당초에 이동재 전 기자 측 대변인이 아니죠. 변호인이 주장한 거는 뭐냐면, 자, 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게 관련 부분 녹취록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내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까지 정정 및 사과 보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이니까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KBS가 서둘러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건 이제 이동재 전 기자 측 그 요구사항이고, 그럼 한동훈 검사장은 어떻게 했느냐? 한동훈 검사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쓴 이모 KBS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언제까지 정정 및 사과 보도를 하면 내가 고소를 철회하겠다 내지는 고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아마 또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출판물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마 이 부분만 따지려고 할 텐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게 아니고 취재 경위가 KBS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쪽은 검찰과 이동재 전 기자 측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없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주었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면 검찰이나 검찰 주변 언저리에서 이걸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줬다고 해서 이걸 명확하게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주장한 것처럼 녹취록을 명확하게 줬다면 KBS가 전 기사를 못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보고서 어떻게 이런 그 허무맹랑한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짜깁기 해서 그래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랬다 쳐도 이 기자는 이걸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죠. 자기가 검찰 언저리에서 들었을 텐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동재 전 기자를 잡아 넣습니다. 여하튼 잡아 넣고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도 불러서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 기자가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걸 기사로 쓴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제가 보기엔 입건돼야 마땅합니다. 입건돼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자라면 그렇게 안 썼을 것입니다. 못 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재의 경위와 보도의 의혹, 이게 신종 검언유착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아마도 규명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래통합당이나 야당 측에서 이런 부분, 특히 기자협회 이런 부분에서 검언유착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끝까지 조사를 해서 이 경위를 밝혀주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나중에 안 되면
특검까지라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김동연 영장 전담 판사가 그랬죠.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이 부분이야말로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한 부분에 관한 수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전에 한동훈 검사장을 아마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서 어떤 식으로든 신병 처리를 하려고 할 텐데, 한동훈 검사장은 여기 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24일 끝나고 나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나서 뭐 응해도 충분히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20일이니까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한 두세 차례 정도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텐데,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한테 체포영장 발부할 수 있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굴러가면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KBS가 이 문제에 관해서 사과만 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뭐 이동재 기자 측은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이동재 기자 측하고 KBS의 관계는 이제 뭐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검사장 측하고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 문제를 아마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런 취재의 기본 윤리 내지는 보도의 기본 윤리도 저버린 상황이 발생했는가 하는 데 대한 KBS 측의 정확한 해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해명과 더불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지은 여러 가지의 본인에 대한 압박과 명예훼손, 이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KBS가 보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보상은요, 뭐 사과 및 정정보도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사과 및 정정보도도 이런 식으로 뭐 일부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듯이 창작이자 날조입니다. 날조. 자, 이 부분에 관해서 KBS가 일부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고 매우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고 완벽하게 정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콕 적시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예를 훼손당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고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기 전에는 저는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와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언론인 전체의 명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워낙 많고 그야말로 뭐 정말 다양한 부류가 있지만, 적어도 중앙방송의 KBS 정도 되는 기자라면 이런 취재윤리, 보도윤리에 관한 기본은 지켜야 된다. 그 중에 뭐 약간 오버하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기본적인 건 지켜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은 바로 팩트 확인이다. 근데 이 팩트 확인과 관련해서 어느 한쪽 얘기만 듣고 그것도 틀린 얘기를 듣고 제대로 된 것을 상대방한테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보도는 더군다나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모레 열릴 예정인 상황에서,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부당하게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어 넣으려고 하는 것을 검찰 출입기자라면 누구든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서 보도했다. 이거는 윤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해서 그 사람을 기자에서 배제하든가, 아니면 또 기자에서만 배제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데스크가 있습니다. KBS 뉴스9에 나가려면 그 위에 정치부장이, 사회부장이 있겠군요. 사회부장이 있고 부국장이 있고 보도본부장이 있습니다. 보도국장도 있고요. 이 사람들을 다 통과해서 나갔을 텐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바로 언론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가 뭐 검찰과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발부했다면 제가 보건대는 KBS 측에 대해서 만약에 영장 청구가 어떤 식으로든 된다면 저는 이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KBS를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윤리의 어떤 기본 바탕을 깔아뭉갠 취재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또다시 제2, 제3의 사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이런 녹취록이 보도가 됨으로써 MBC가 3월 31일 날 첫 보도한 그 검언유착 의혹,
그거의 대부분이 지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거가. 하나 남은 건 있죠. 그 이동재 전 기자가 제보자 X한테 들려줬다는 검찰 목소리, 검찰 관계자 목소리, 이것도 제가 보기엔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나오면 MBC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정 및 사과 보도를 해야 된다. 그게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